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는 이제 뉴클리어 메디신 이미징이라는 거를 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레디에이션에 대해서 이제 너무 잘 아시는데, 우리가 의료에서 이제 주로 많이 쓰는 레디에이션은 이제 엑스레이를 주로 많이 쓰는데, 저희가 이제 그 방사능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그 레디에이션들, 뭐 알파, 베타, 감마, 이제 이런 애들을 사용하는 그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방사능 동위원소를 써가지고 그 이제 치료하고 진단하고 이제 이런 그 분야를 그 통칭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뉴클리어 메디신이라고 이제 하게 되고, 저희들이 이제 이런 레디에이션을 쓰게 되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알파하고 베타 파티클은 이제 일종의 그 파티클이기 때문에 투과력이 약하고, 그래갖고 우리가 의료에서는 이제 주로 그 세라피 치료에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에 이제 주로 쓰게 되고, 그 반면에 이제 감마레는 이제 엑스레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포톤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몸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투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영상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그 이미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는 주로 감마레이, 그다음에 이제 감마레이 포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 뉴클리어 이미징 메디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사능 동위원소를 써갖고 우리가 진단도 하고 치료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그 레디오 트레이서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뒤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특정 어떤 그 몰레큘에다가 방사능 동위원소를 붙여가지고 우리 몸속에 넣어주게 되면은 이 레디오 트레이서들이 걔네가 이제 원래 갖고 있는 그 바이오케미컬 특성에 따라 가지고 우리 몸에 이렇게 퍼지게 돼요. 몸에 퍼지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방사능 동위원소가 이제 레디에이션을 내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감마레이를 내죠. 감마레이를 내면은 그거를 그 카메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폐로 가는 렁으로 가는 레디오 트레이서를 주사를 하고 이제 영상을 찍은 거죠. 그러면은 이 트레이서들이 이 환자 이렇게 폐로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레디에이션을 내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게 되면은 이런 영상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레디오 트레이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몰레큘에다가 방사능 동위원소를 붙인 건데 다양한 몰레큘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그 몸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분자에다가 붙여서 넣어줄 수도 있을 거고, 아예 우리 몸에 존재하지 않는 애들에다가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그런 다양한 바이오케미컬 물질에다가 방사능 동위원소를 붙여갖고 넣어주면은 걔네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주로 어디에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그 글루코즈에다가, 글루코즈는 이제 우리가 포도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에너지 대사원 중에 이제 하나인데, 글루코즈에다가 지금 여기 OH 대신에 플로리네이팅 방사능 동위원소를 붙여갖고 우리 몸속에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셀들이 얘를 글루코즈인 줄 알고 이제 계속 섭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글루코즈 섭취가 이제 많은 부분에 얘네들이 이제 모여서 거기서 레디에이션을 내게 되니까 우리 몸에 어디서 글루코즈가 많이 섭취되고 사용되는지 이런 걸 쉽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자는 이제 글루코즈하고 지금 모양이 이제 거의 똑같은데 약간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런 그 물질의 이제 아날로그라고 불려주게 되는데, 이 플로린 18 같은 경우는 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은 파지트론을 방출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일렉트론하고 만나서 애닐레이션에서 나오는 감마레이를 갖고 영상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그런 레디 트레이서거든요. 레디 아이소토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트레이서가 지금 메디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레디 트레이서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 이제 들어보니까 이런 이 방사능 동위원소를 붙여줄 수 있는 사실 몰레큘은 아주 무궁무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몰레큘에다가 방사능 동위원소를 붙여주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영상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치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글루코즈의 예를 들면은 글루코즈를 우리 몸이 이제 많이 섭취를 하는데, 글루코즈를 특히 많이 섭취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캔서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캔서 셀들이 얘네들 막 먹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찍어보면 여기서 나오는 감마선을 검출해 보면은 캔서 셀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암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암이 어디로 전이 되는지 이런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플로리네이팅 같은 경우는 감마선을 내니까 우리가 영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냥 예로 그렇게 하진 않지만 여기다가 알파나 베타를 내는 방사능 동위원소를 붙여갖고 넣어줬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캔서에 가가지고 알파나 베타를 계속 내니까 얘네들이 투과력이 약하기 때문에 에너지 주변의 셀들에다 다 전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캔서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물에다가 옥시전 15를 붙여갖고 넣어주면은 우리가 물을 영상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맥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하면은 물은 피를 통해서 우리 몸을 돌아다니게 되니까 이 블러드 플로우를 잴 수가 있어요. 퍼션이라고 하는 게 블러드 플로우인데 그런 걸 잴 수가 있고 암모니아도 물에 잘 넣거든요. 그래서 암모니아에다가 N13 붙여갖고 넣어주면은 여기 또 블러드 플로우 볼 수가 있습니다. 글루코즈 얘기했었고 뭐 도타테이프 같은 물질은 그 이제 그 소마토스태틴 리셉터라는 게 주로 가서 붙는 그런 물질인데 얘네들은 그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라고 이제 우리말로는 신경 내분비 종양이죠. 이런 종양에 주로 많이 발현되는 그런 그 리셉터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넣어주면은 소마토 리셉터, 스태틴 리셉터에 달라붙어가지고 그 뉴로엔도크라인 튜머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한테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요 밑에 있는 그림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뉴로엔도크라인 튜머, 팡크레아틱 뉴로엔도크라인 튜머 환자인데 지금 보면은 CT 이렇게 CT 보면은 그냥 얼추 봤을 때는 어디가 이상인지 사실 우리는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기가 어려운데 여기 보면은 주변에 비해서 이렇게 색깔이 다른 것들 보이죠. 이런 애들이 이 도타테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여기 주로 많이 발현되어 있는 이 소마토스태틴 리셉터에 가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거기서 방사능 동요소를 내고 있는 거예요. 레디션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제 어디에 캔서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이 팡크레아스에 캔서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간에 이렇게 전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사실은 이제 핵의학이라고 하는 뉴클리어 메디신이라고 하는 분야를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왜냐면은 이 캔서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아주 좀 무시무시한 병들에 걸려야지 이런 검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 뉴클리어 메디신이라는 게 이 큰 병원들에서 아주 활발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 다양한 몰레킬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미징도 하고 치료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병원에서 한 100가지 정도의 그 서로 다른 이미징 프로시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몰레킬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거 미국의 통계인데 뭐 이런 그 사용들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부터 조금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우리 몸에서 나오는 레디에이션을 검출해가지고 이제 영상으로 우리 이제 공대 수업이니까 영상으로 만들어주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요. 이 방사능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레디에이션을 검출해서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방사능 동위원소가 우리 몸에서 어디서 나오는지 그 오리진을 우리가 사실은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 몸속에 넣어서 내가 어디로 갈지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레디에이션 소스에 이제 이 원래 오리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주 수월치는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엑스레이 이미징 한다고 한번 생각해요. 엑스레이 이미징 하면은 엑스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엑스레이를 이렇게 우리 몸에 쏴준 다음에 우리 몸을 투과하는 정도로 측정하는 게 엑스레이거든요. 근데 엑스레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이 엑스레이 소스가 여기 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검출기에서 어떤 그 간말의 엑스레이 이벤트가 이렇게 검출이 되면은 이게 여기 와갖고 이 엑스레이가 요 선상에서 이렇게 날아온 거구나. 요 패스웨이 상에서 레디에이션이 줄어든 걸 측정하는 거구나. 이거 다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우리 몸에서 나온 레디에이션 측정할 때는 어떤 간말의가 디텍션이 돼도 우리가 특별한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오는 건지 이렇게 오는 건지 이렇게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를 만들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몸에서 나오는 레디에이션을 이용해서 영상을 할 때는 이 원래 레디에이션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 소스가 어딘지 이걸 이제 알아내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쓰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실제 우리가 레디에이션 디텍션 연구를 할 때 뭐 컴퓨터 카메라라든지 뭐 코디다카처럼 되게 많은 거 들어봤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메디신에서 쓰는 거는
이런 콜리메이션을 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케니컬 콜리메이션을 하거나 일렉트리컬 콜리메이션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쓰는데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케니컬 콜리메이션 해가지고 그 레디에이션 소스의 위치를 알아내는 이런 방법인데요. 이런 건 이제 언제 쓰냐면은 우리가 이제 싱글 포톤 이미징이라고 그 광선 동위원소들이 한 번 붕괴될 때 간말에 하나씩 이렇게 내는 애들. 그러니까 싱글 포톤을 내는 이제 이런 애들 영상을 할 때 우리가 이런 미케니컬 콜리메이션 방법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간말에가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특별한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은 간말에가 어디서 온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미케니컬 콜리메이션 해주면은 미케니컬 콜리메이션이라는 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납이나 텅스텐으로 된 격자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거든요. 세워주면은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오는 애들은 여기 통과할 수가 있고 이렇게 옆으로 들어오는 애들은 통과를 못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미케니컬 콜리메이션 해주면은 여기서 간말에 검출이 되면은 아, 넌 여기서 이렇게 온 거야. 여기서 검출되면은 아, 넌 여기서 왔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마치 엑스레이를 저기 무한히 멀리서 이렇게 쏴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게 미케니컬 콜리메이션 하는 겁니다. 감마레이는 보통 이제 우리가 메디신에서 쓰는 감마레이는 보통 한 100kg 일렉트론 볼트에서 뭐 500kg 일렉트론 볼트 약간 그 정도를 써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뭐 실리콘 디텍터 같은 걸로는 잘 검출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이 신틀레이션 크리스탈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틀레이션 디텍터를 만들어갖고 신틀레이션 크리스탈이 있고 그 뒤에 이렇게 포토 센서들이 있어가지고 그 인다이렉트하게 레디에이션 측정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이런 이제 싱글 패턴 이미징이 대표적인. 그래서 저걸 돌리는 거죠, 컬리메이터.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그냥 이 상태에서 이제 찍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마치 체스트 엑스레이 찍은 것처럼 이런 플라나 영상을 얻게 되는 거고요. 얘를 돌리면은 CT 같은 영상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이거 뒤에서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싱글 패턴 이미징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방사선 동위원소 테크네슘 99이라든지 아벨단 에비시탄 같은 이런 애들이 있고 대부분은 이제 조금 약간 헤비한 머티리얼들이 많고 대부분 이제 그 원자로 해서 이제 만드는 그런 방사선 동위원소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슬라이드는 이렇게 미케니컬 콜리메이션을 한 경우하고 하지 않은 경우를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본 건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미케니컬 콜리메이션 안 하면은 포지션의 언서튼티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가 이렇게 뿌옇게 얻어져요. 뿌옇게 얻어지고 좀 가까이서 찍으면은 그래도 조금 뭔가 보이는데 조금만 멀어져도 이렇게 뿌연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제 납이나 콜리메이터 가지고 이렇게 미케니컬 콜리메이터 만들어서 쓰게 되면은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또렷한 그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간격은 얼마나 돼요? 이제 간격은 보통 한 이제 밀리미터 단위인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가 볼펜 있잖아요. 볼펜을 이렇게 구멍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보면은 구멍이 이렇게 볼펜 구멍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정도 크기가 있습니다. 볼펜 심. 그러니까 볼펜 이렇게 앞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 심 나오는. 네. 그래가지고 뭐 구멍이 상당히 커요. 작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 영상의 이제 레졸루션이 우리가 엑스레이 이미지나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레졸루션이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는데 레졸루션 좋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은 구멍 작게 만드는 거죠. 작게 만드는데 구멍이 너무 작으면은 몇 개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적당한 시간에 이제 영상을 찍으려면은 그 정도 크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이미지를 얻어갖고 보는데 우리가 주로 어떤 펑션하는 체인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뭐 레졸루션이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감마레이를 검출하는 그 카메라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감마 카메라라고 하는 건데 싱글 포튼 이미징할 때 쓰는 카메라를 이제 감마 카메라 또는 이제 신틀레이션 카메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앞에 이렇게 미케니컬 콜리메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놀리틱한 그 신틀레이션 크리스탈 보통 우리가 소디움 아이오다이드 크리스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뒤에 이렇게 포토 센서 어레이, 보통 이제 포토 멀티플라이 튜브를 쓰는 거죠. 포토 센서 어레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네들 이용을 해갖고 이렇게 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감마 카메라는 아주 많아요.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본원 같은 경우는 이런 감마 카메라가 지금 저희 거에 한 10대 정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많은 검사를 하는 이제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환자가 이렇게 있고 몸에서 감마레이가 이제 막 랜덤하게 나오는 거죠. 랜덤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아래로 직각으로 간 애들 그네들이 폴리메이터를 통과를 해가지고 이런 영상을 갖다가 이제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손을 찍은 그런 영상이고 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카메라가 이렇게 두 개 있는 위에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는 이런 듀얼헤드 카메라를 많이 쓰는데 환자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안에 이렇게 있으면은 환자 베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앞쪽에서 이미지를 하나 찍고 또 뒤쪽에서도 이미지를 하나 찍고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찍는 그런 이제 카메라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영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을 이제 어떻게 만든 거냐면은 뭐 어떤 라디오 트레이서를 우리가 사용했냐에 따라서 어떤 물질을 넣어줬냐에 따라서 다른 영상이 만들어지겠죠.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어떤 물질이냐면은 MDP라고 하는 물질인데 피가 포스페이트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로 뼈로 가요. 이래서 이제 뼈로 가는 이제 물질인데 거기다가 테크니션 99을 붙여갖고 영상을 찍은 겁니다. 찍은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하나 찍고 뒤에서 하나 찍고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찍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앞에서 찍은 이미지하고 뒤에서 찍은 이미지가 좀 달라 보여요. 달라 보이는데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알기 공대 학생들이 당연히 잘 알 것 같은데 감마레이가 실제로 나올 때는 랜덤하게 나오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랑 뒤로 나가는 거 똑같거든요. 똑같은 확률로 나가는데 사실은 앞에서 찍거나 뒤에서 찍는 이미지 똑같이 나와야 돼요.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이제 감쇄가 되고 산란이 되니까 뒤쪽에서 나오는 거는 앞에까지 잘 가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앞에서 찍은 거는 앞에서 찍은 것처럼 보이고 뒤에서 찍은 건 뒤에서 찍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안 보이면은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보고 싶은 영역에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갖다가 대고 찍게 돼요. 그런 영상들이 볼 수가 있고 또 이 MDP라고 하는 물질은 제가 지금 슬라이드가 없는데 주로 또 신체 뼈가 이렇게 새로 생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가게 되는데 또 많이 이 영상에 볼 수 있는 것들은 이게 암이 캔서가 뼈로 전이 된 것들 그런 쪽으로 이제 또 MDP가 많이 갖고 그 캔서의 뼈 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검사고 아주 많이 하는 그런 검사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속에 넣어주는 라디오 트레이서들은 우리 몸속에서 사실은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네들이 변하고 있는 위치가 변하고 있는 그런 동태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다라고 하는 물질은 그 볼블레더에서 이렇게 이제 그 익스크리션 되는 이제 그런 물질인데 여기서 방사 동에서 붙여갖고 이제 찍어주면은 시간에 따라 가지고 담즙이 나오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이나믹 스타일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주한규 교수님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카메라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찍으면은 우리가 그 단층 영상, 단층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CT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T는 이제 컴퓨티드 토모그래피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갖고 얘는 이제 우리 몸의 단면을 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갖고 특히 이제 감마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CT를 찍는 영상을 우리가 스펙트라고 하는데 싱글 포톤 에미션 컴퓨티드 토모그래피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싱글 포톤 이미징을 하는 장치를 갖고 이제 이미지를 찍는 거고 우리 몸의 단면을 보는 컴퓨티드 토모그래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싱글 포톤 에미션 컴퓨티드 토모그래피 스펙트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감마 카메라를 돌리면서 찍으면은 이런 거 같은 우리 몸의 단면을 갖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의 단면을 보는 거는 그 메디신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테크닉이에요.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런 단층 촬영이 없을 때는 보통 이제 아까 또 나왔지만 이제 보통 엑스레이처럼 우리 몸에 이렇게 중첩된 영상만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병변이 있어도 앞뒤로 다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우리 몸의 단면을 볼 수 있으면은 정확하게 위치를 갖다 3차원적인 위치를 갖다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수술해서 얘를 꺼내야 되면은 어딘지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단면을 보는 거는 정말 중요한 그런 테크닉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그거의 이제 원리를 갖다가 지금 이제 설명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우리 몸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우리 몸의 단면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어떤 오브젝트가 하나 있다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방사선 동영소를 우리가 여기 동영소들이 여기 가고 레디에이션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이제 치면은 그걸 우리가 가마 카메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각 앵글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받았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감마 카메라가 이제 이쪽에 이렇게 폴리메이터가 달려있는 감마 카메라가 이쪽에 이렇게 있을 때는 얘 상이 이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칠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돌아오면은 여기서는 여기 가운데 이렇게 상이 될 수도 있죠. 그래갖고 이렇게 서로 다른 상들을 얘가 이렇게 얻게 됩니다. 프로파일들을 이렇게 얻게 되는데 우리가 그 이미지를 얻는다는 거는 이 초록색 데이터를 이렇게 지금 이제 얻고 있는 거죠. 카메라를 이렇게 돌리면서 얻는데 그 순간에는 이 분포를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라디오 트레이서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얘를 어떻게 알아내냐면은 요 예를 들어서 초록색 프로파일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 얘를 갖다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발라줘. 이렇게 거꾸로 백 프로젝션을 시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이런 프로파일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 사실은 여기 어딘가에서 나왔다는 거는 짐작은 되는 거죠. 짐작은 되는 건데 사실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이쪽에서만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모든 점에다가 똑같은 확률로 이렇게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똑같은 확률을 이렇게 어사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은 여기 어딘가에서 나오겠죠.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측정을 했을 때는 요거밖에 모르는 거죠. 이렇게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측정한 게 하나가 더 있으면은 여기다 또 이렇게 백 프로젝션 시켜줘요. 시켜주면은 여기 이렇게 중첩이 되잖아요. 중첩이 되고 여기는 하나도 없고 여기는 한 번만 되니까 여기는 2가 되고 2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우리가 여러 앵글에서 측정한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 방향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첩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운데는 점점 값이 올라가고 주변으로 갈수록 값이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이런 앵글이 많으면은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몸 밖에서 얘네들은 다 우리 몸 밖에서 지금 측정을 한 거예요. 몸 밖에서 이렇게 다 측정을 한 건데 이 초록색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노란색 분포를 갖다가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그런 복잡한 구조도 되느냐 보시면은 이런 지금 형태, 우리 뇌랑 비슷한 뇌 형태죠. 뇌 형태인데 얘를 두 개의 앵글에서 바라본 거를 지금 이렇게 중첩을 시켜놓은 거고요. 얘는 지금 4개, 8개, 60개, 180개 이렇게 중첩을 시킨 거예요. 했더니 우리가 앵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제 우리 몸의 단면하고 굉장히 비슷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다양한 앵글에서 데이터를 받아갖고 같이 백 프로젝션 시켜서 중첩시키면 우리가 이런 단층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단층 영상을 만드는 기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의료에서 정말 진짜 중요한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갖고 실제로 어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현대 의학이 발전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를 한 그런 기술 중에 하나예요. 아마 의료기기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 단층 영상 정말 훌륭한 그런 공학자들이 만든 그런 기술이고 실제로 여기서 노벨상이 나왔어요. 단층 영상 만들면서. 그래갖고 재밌는 그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핵의학에서 쓰는 그 스펙트 영상, 단층 영상들의 예를 이제 보면은 얘는 이제 그 뇌인데요. 뇌인데 아까 이제 퍼퓨전이 혈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뇌 혈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뇌 혈류를 보고 있는 건데 어떻게 뇌 혈류를 보냐면은 이 방사선 이 라디오 트레이서 중에 이 뇌혈류를 따라갖고 뇌세포까지 이렇게 싹 들어간 다음에 한번 들어가면 안 빠져나오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일종의 약간 극약 같은 것들인데 아주 미량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에서 방사선 동영상 넣어주면은 뇌세포 안으로 싹 들어가서 안 빠져나오는데 거기서 머뭅니다. 머면서 동영상이 되는 건데 혈류를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혈류가 많이 간 부분에는 얘네들이 많이 쌓이고 혈류가 적게 간 부분에는 적게 쌓여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좀 밝게 보이는 부분들은 뇌혈류가 많이 간 부분들이고 이렇게 이제 좀 어두운 부분들은 뇌혈류가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갖고 뇌혈류하고 관련된 질환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혈관이 막힌다거나 혈관이 터진다거나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뇌졸중이라고 되게 하는 건데 그런 질환들을 이제 진단할 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수술한 다음에 혈류가 좁아졌는지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퍼프절 스펙도 우리가 많이 찍고 있고, 얘도 이제 비슷한 거예요. 얘는 지금 심장이거든요. 심장인데 심장 근육을 이렇게 좌심실을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좌심실이 억배공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지금 잘라서 그 단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단면을 보고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이분은 이제 이렇게 지금 심장의 혈류가 골고루 잘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는 지금 혈류가 잘 가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심장 혈류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잘못하면 조금 있다가 이제 쓰러져서 응급실로 오실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진단하는데 아주 유용한 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요 밑에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 뉴클리어 메디신 이미징 스펙트 이미지를 보고 있는 거고, 위에 있는 건 이제 CT 영상, 엑스레이 CT를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보고 있는 거고, 그걸 그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합쳐놓은 거예요. 합쳐놓은 건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서로 다른 모달리티의 영상을 합쳐서 보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들어보면은 지금 뉴클리어 메디신 이미징은 굉장히 몰레큘러 바이오케미컬한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할 수가 있는 그런 모달리티인데, 이 엑스레이 CT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구조를 굉장히 자세히 보여주는 그런 모달리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정보를 합쳐갖고 이렇게 같이 보려고 두 개를 합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줍니다. 근데 엑스레이 CT가 뭐냐 그러면, 근데 뭐 CT는 아까 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고, 뭐 이런 영상들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토모그래피를 했는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거는 이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감마레이를 이용한 토모그래피를 한 거고, 얘는 이렇게 이제 엑스레이를 밖에서 쏴줘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을 추가하는 정도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의 어테뉴에이션 코에피션트 맵을 만드는 거예요. 어테뉴에이션 코에피션트 맵을 만들면 우리 몸에서 이렇게 덴스하고 무거운 애들은 하얗게 보이고요. 이렇게 가볍고 말랑말랑한 애들은 회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더 가볍고 공기 이런 애들은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거고, 그런 애들은 이렇게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CT나 엑스레이는 어떤 뼈의 뭐 질환, 뼈의 이상을 이렇게 보고 하는데 굉장히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종양이 생긴다든지 뭐 이제 이러면은 그 조직이 단단해져요. 단단해지니까 우리 몸의 어테뉴에이션 코에피션트가 변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영상을 갖다가 우리가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의 구조를 굉장히 잘 보여줘요. 아주 자세히 잘 보여줍니다. 잘 보여주기 때문에 아까 이제 앞에서 예로 이미지를 이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감마레이 이미징하는 감마 카메라하고 엑스레이 CT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감마 카메라 영상도 하고 CT 영상도 하면은 두 개의 영상을 합친 그런 하이브리드 이미지를 갖다가 이제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런 그 하이브리드 영상은 되게 유용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떤 물질들을 쓰게 되면은 얘네들이 너무 스페시픽하게 어떤 특정 타겟을 향해서 가가지고 거기서만 이렇게 어큐뮬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별로 안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건데요. 뭐냐면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오스테오 마일리티스라는 게 뭐냐면은 뼈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뼈에 이렇게 염증이 생겼는데 화이트 블러드 셀은 뭐냐면은 백혈구죠. 백혈구에다가 인중 110일이라고 하는 방사능 동요소를 붙여서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백혈구는 어떻게 해요? 감염이 있는 데를 찾아가겠죠. 그래갖고 감염이 있는 데로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갖고 그 염증이 있는 데로 화이트 블러드 셀들이 전부 가서 여기서 달라붙어갖고 방사능 동요소를 내니까 이 감염 포커스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다른 데는 거의 안 가고 얘 감염 있는 데만 가다 보니까 주변이 뭔지를 사실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CT를 아까 같이 찍었더니 CT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CT상에서도 이상해도 입이 뼈가 많이 녹아 있는 거죠. 지금 녹아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잘 오버레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리제이션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법, 아주 유용한 기법. 그래서 제가 그 뉴클리어 이미징의 좀 원리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 그 중에서 이제 싱글 포톤 이미징, 이렇게 감마레이 포톤이 이제 하나 나오는 이제 그런 경우에 영상을 할 때 이
콜리메이션, 미케니컬 콜리메이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주로 쓴다. 그래서 어떤 특정 방향으로 오는 애들을 우리가 검출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콜리메이터를 쓴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간말의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신트레이션 디텍터를 쓰고 신트레이션 크리스탈, 포토 멀티플라이어 튜브 어레이로 되어 있는 그런 카메라,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감마 카메라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카메라를 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된다 했죠? 돌려서 영상을 찍으면은 우리가 토모그래피 영상, 단층을 볼 수, 단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스펙트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핵이학 영상을 하는, 뉴클리어 매니지 영상을 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왼쪽에 대한 이제 싱글 포튼 이미징을 말씀을 드렸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제 파지트론 이미징이라고 하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 파지트론이 나와서 두 개의 포톤으로 바뀐다는 이런 거는 이제 원자력과학 학생들은 잘 알죠. 잘 아는데 이 원리를 이제 이용을 해갖고 우리가 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영상을 만든 건데, 뭐 이거는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조금 더 잘하실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제 파지트론 에미터들이 다양한 파지트론 에미터들이 있는데, 우리가 메디신에서 되게 유용하게 쓰는 파지트론 에미터들은 카본 11처럼 좀 이렇게 라이트한 그런 원소들, 그래서 우리 몸에 실제로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되게 유용하게 씁니다. 그래서 카본 11, 옥시전 15 이런 애들을 쓰고, 플로린 18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없지만은 역시 바이오케미칼한 몰레큐를 만드는 데 되게 유용한 그런 또 아이소, 유기물을 구성하는 이런 애들이 되게 유용한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카본 11은 이런 그 베타 플러스 에미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지트론을 내놓고 뉴트론을 이렇게 같이 내놓게 되죠. 근데 이제 파지트론이 나오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이제 일렉트론하고 만나요. 일렉트론하고 만나서 여기 이제 뮤추얼 애니레이션이 일어나면서 감마레이가 이제 나옵니다. 감마레이가 나오는데, 우리가 뮤추얼 애니레이션에서 내 이제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두 개의 감마레이가 항상 일정한 에너지를 갖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511kg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나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고, 그것보다 이제 사실은 이 이미지 기법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두 개의 감마레이가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항상 반대 방향으로 나온다는 성질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토모그래픽 이미징을 또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싱글 포톤 이미징 같은 경우는 싱글 포톤 에미터에서 감마레이가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감마레이 이렇게 하나 나왔을 때 이게 아까 우리가 미케니컬 콜리메이션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온 건지 이렇게 온 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미케니컬 콜리메이터를 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들어온 애들만 모아줬잖아요. 디텍션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뮤추얼 애니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감마레이가 하나 검출이 되면은 반대쪽에서 어디서 검출됐는지를 찾아봐.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검출돼 있으면은 이 선을 이렇게 이어보면은 이게 이 방향으로 들어오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까는 어떤 방향으로 오는지 몰랐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 검출이 되면은 반대 방향에서 어디서 검출됐는지 찾아봐. 여기서 검출됐다고 하면은 이 방향으로 들어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각각의 그 감마레이 페어들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어디셔널하게 더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미케니컬 콜리메이션 하지 않고도 토모그래피 영상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런 그 두 개의 감마레이 디텍션된 포지션을 이렇게 있는 라인을 우리가 라인 오브 레스판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라인 오브 레스판스들을 일단 다 받아들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축에 이렇게 직각으로 들어오는 때 우리가 방향을 다 아니까 얘네들만 이렇게 모아줘. 이렇게 모아주면은 이런 프로파일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우리가 마치 감마 카메라 아까 이렇게 놓고 콜리메이터가 있는 감마 카메라를 여기 위치에다가 놓고 영상을 찍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얻어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오는 애들만 딱 모아가지고 또 이런 프로파일을 이렇게 하나 나오죠. 그래갖고 이거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링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서 모든 라인 오브 레스판스들을 다 받아준 다음에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소팅만 해줘요. 그러면은
각 앵글, 그러니까 콜리메이터를 쓰지 않고도 각 앵글의 드로우 프로파일들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백폴리션의 원리를 이용하고 토모그래피 영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영상 얻는 거를 펫이라고 해요. 펫이라고 그러고, 펫은 아까 조금 빨리 지나갔지만은 이 파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 이제 줄임말입니다. 그래갖고 파지트론이 나와서 감마레이로 바뀌는 걸 우리가 그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파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실제로는 파지트론을 검출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이 뮤추얼 애니메이션은 이제 애니메이션 포트를 검출하는 건데 이름은 이렇게 이제 부르죠. 이렇게 부르고 아까 미케니컬 콜리메이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어요. 제일 큰 장점은 뭐냐면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미케니컬 콜리메이션을 쓰게 되면은 구멍을 작게 레졸루션 좋게 하기 위해서 구멍을 작게 만들면은 대부분 콜리메이터에 다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데 얘는 일단은 모든 감마레이 페어를 다 받아주기 때문에 미케니컬 콜리메이션 하지 않고 받아주기 때문에 아주 많은 레디에이션들을 검출할 수가 있어요. 소중한 레디에이션들을. 그래가지고 그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높고요. 콜리메이터를 쓰지 않기 때문에 레졸루션도 이제 우리가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굉장히 빨리 찍을 수가 있고 더 퀄리티가 좋은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파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 우리가 펫이라고 하는 그런 장비들 많이 씁니다. 쓰고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스펙트를 CT에다가 붙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뒤에 있는 게 이제 펫인데요. 펫을 이렇게 CT에다가 붙인 이런 그 하이브리드 펫CT 스캐너 이제 이런 것들 병원에서 저희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펫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펫은 뭐 파지트론을 방출하는 그런 뉴트론 풀 레비어 아이소토프들을 우리가 쓰는 거고 파지트론이 일렉트론하고 만나서 나오는 두 개의 애니레이션 포트를 검출하는 거고 뭐 양쪽에서 검출된 거 우리가 알면은 방향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갖고 미케니컬 콜리메이터 쓰지 않고도 영상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펫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이 임상에 쓰이는지를 몇 개 예를 보여드리는 이런 건데요. 아까 이제 봤던 슬라이드인데 글루코즈에다가 플로린 18을 여기다 이렇게 붙였잖아요. 플로린 18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 파지트론을 방출하는 레디오 아이소토프인데 근데 방광기가 2시간 정도 돼요. 그래갖고 한 번 만들면은 2시간 정도 우리가 시간 여유가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런 케미칼에다 붙이고 하고 하는데 좀 수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방사능독이었어요. 그래서 플로린 18을 글루코즈에다 붙인 우리가 FDG라고 하는데 플로로데옥시 글루코즈라고 하는데 이거를 쓰면 우리가 아주 다양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캔서와 글루코즈를 많이 섭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이 CT고 오른쪽이 지금 펜 영상인데 CT에서는 뭐 대충 보면 우리가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 보면 그냥 별 이상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지금 펫에서 보면은 이 폐에 지금 이렇게 큰 캔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글루코즈를 엄청나게 많이 섭취하고 있는 이런 그 캔서를 갖다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그 펫 갖고 또 요즘 이제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하는 건데요. 그 알츠하이머 치매는 뭐 아주 무서운 병이죠. 알츠하이머 치매는 정말 두려운 병인데 그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를 들여다보면요 정상인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면 정상인들 뇌는 이렇게 깨끗한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는 그 이 뉴런하고 뉴런 사이에 이런 아밀로이드 플락이라고 하는 이런 약간 가비지 같은 물질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떤 트레이서를 만드냐면은 이런 가비지들에다가 주로 여기 가서 달라붙는 그런 그 방사능독이어서 트레이서를 씁니다. 그러면은 걔네들이 여기 달라붙어 갖고 레디에이션을 막 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물질을 쓰면은 이 왼쪽 영상은 이제 정상인의 뇌고요. 정상인의 뇌고 오른쪽 영상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인데 보시면은 두 개가 이렇게 이 컬러 인텐시티가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영상을 해갖고 이분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인지 아닌지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이제 또 테크니컬한 거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아까 이제 우리가 헤비하게 영상을 디플레 메디신 영상은 CT하고 이제 주로 콤바인해서 쓴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CT랑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MRI라는 게 있어요. MRI라고 있는데 이 MRI도 이제 우리가 메디신에서 이제 많이 아주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이미징 모달리티 중에 이제 하나인데 MRI가 CT보다 하고 이제 거의 구조를 보는 이제 비슷한 그런 이미징 기법인데 조금 이제 특성이 달라요. 특성이 다른데 엑스레이 CT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레이가 우리 몸에서 얼마만큼 감쇄되는지 그 레디에이션의 이제 어테니션 코피션트 맥을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보는 건데 MRI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경우는 그이 수소 원자 핵의 뭐 덴시티를 본다든지 수소 원자 핵이 에너지를 받았다가 잃어버리는 그 속도의 특성을 본다든지 이제 주로 좀 다른 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미지가 좀 이렇게 다르게 나와요. 다르게 나오는데 뇌 같은 경우는 MRI를 찍으면 CT를 찍은 것보다 뇌 구조를 훨씬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MRI가 CT보다 진단적인 성능이 더 좋은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뇌를 비롯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펫하고 MR을 합치는 그런 장비, 펫하고 MR을 합친 이런 장비를 우리가 펫 M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게 이제 MR라는 장비고요. 그다음에 앞에 이제 칼라로 보여주는 게 이제 펫이라고 하는 장비인데 이 펫하고 MR이 메디컬 이미징 디바이스 중에서 제일 비싼 장비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그런 장비입니다. 보통 한 우리가 서울대병원에서 이 장비 살 때 거의 한 100억 정도가 들었어요. 엄청나게 비싼 그런 장비였죠. 페데말 장비고 그 아까 조한규 교수님이 이제 제가 연구실에서 이제 창업한 걸 좀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 좀 이제 소개해드리면 저희 이제 브라이트니스 이미징이라고 이제 하는 회사인데 저희 회사가 이 펫 MR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펫 MR에서 쓸 수 있는 그 펫을 만듭니다. 그래갖고 MR이라고 하는 장비는 이제 제가 자세히 아까 설명드리진 않았는데 이제 아주 센 마그넷 안에 들어가갖고 RF 프리퀀시를 갖는 이 마그네틱 필드를 계속 발생시키면서 이제 영상을 하는 거여가지고 그 안에 일렉트로니스들이 들어가면 노이즈가 엄청나게 많이 튀거든요. 그래갖고 MR 안에다가 이제 어떤 특정한 팩 같은 장비를 넣는 게 되게 어려운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펫하고 MR을 같이 찍을 수 있는 이제 펫을 만드는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에스펙트 이미징이라고 하는 MRI 회사랑 같이 이제 일을 합니다. 같이 전 세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미국 NIH 같은 이제 연구소들에서 저희 장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렇게 흑백으로 보이는 건 이제 MRI고 칼라로 보이는 건 이제 우리가 펫인데 이게 이렇게 퓨전된 영상들 이런 것도 이제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펫이나 이제 MR은 정말 고가의 장비예요. 수십억짜리 고가의 장비고 우리나라에서는 임상용 장비를 지금까지 한 번도 이 펫 같은 경우는 생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회사에서는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그 저희가 그 만든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창업한 브라이트닉스 이미징이 지금 이제 임상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펫 스캐너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정부에서 한 100억 정도 연구비를 줘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장비인데 이 브레인을 주로 찍을 수 있는 브레인을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으로 찍을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앉아서도 찍고 이렇게 이제 누워서도 찍는 이런 장비. 저희가 이제 뭐 메디신에서 또 요즘 그 특히 이제 메디컬 이미징에서 이제 요즘 좀 많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이제 뭐 엔지니어링 필드 이제 모든 필드에서 대부분 그렇지만은 AI 관련된 일들도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실도 AI 관련된 일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만 제가 또 이제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AI를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의 블러링을 개선시키는 이제 이런 연구. 레졸루션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블러링된 영상을 이렇게 인풋으로 주면은 이렇게 딥러닝을 써갖고 이렇게 샤프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갖고 메디컬 이미징의 레졸루션을 좋게 만드는 이런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MRI 같은 경우 이 모든 슬라이스들을 갖다가 이렇게 촘촘하게 찍기가 이제 찍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모든 슬라이스를 다 찍지를 못하고 이렇게 좀 듬성듬성 찍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언더 샘플된 그 메디컬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없는 경우가 많을 때
저희가 역시 이제 AI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언더 샘플링된 데이터를 이렇게 풀리 샘플링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슈퍼 레졸루션 거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레디션에서 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레디에이션 관련해가지고는 이 레디에이션 이미징의 노이즈를 갖다가 이제 줄여주는 그런 기법들도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핵이야 영상이나 이제 엑스레이 영상은 아이라이징 레디에이션을 쓰는 거기 때문에 레디에이션을 많이 쓴다거나 뭐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불가능하죠. 레디에이션을 많이 쓰면 이미지 퀄리티가 좋아지는데 너무 레디에이션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대를 오래 찍은 퀄리티가 좋아지는데 한 대를 너무 오래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주 노이즈한 이미지를 우리가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노이즈가 제거된 이런 영상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그런 일들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정도 영상을 우리가 AI 이용한 디노이즈 기법을 쓰면은 보통 이런 영상을 갖다가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검사 시간을 한 10분의 1을 줄인다든지 레디에이션 양을 한 10분의 1을 줄인다든지 이런 노력이나 AI 테크닉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조금 그리고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아까 주광준 교수님께서 이 수업을 듣고 저희 연구실을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이 레디에이션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되게 좀 호기심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연구실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 연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과대학에 있고요. 의과대학 캠퍼스에 있고 대학원생들이 저희 랩에 지금 보통 한 10명에서 15명 사이 보통 이제 있는데 보통 이제 전기전자나 이제 컴퓨터 원자의 기계과 뭐 물리학과 출신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이 있고 또 바이오 엔지니어링 학점과정이나 이제 인공지능 전공 학점과정에 주로 이제 진학을 하고 이 대학원생들 보통 저희가 이제 뽑기 전에 인턴을 이제 아사모토 인턴생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5월 초나 이제 11월 초에 혁신의과학이나 이제 의과학과에서 이제 인턴 모집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저희 이제 인턴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들 많이 진학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연건동에 있어가지고 관악에 비해서는 조금 되게 교통 같은 게 편리해요. 관악은 이제 지하철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희 바로 옆에 그 4호선 해화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화역에서 5분이면 저희 랩까지 올 수가 있어요. 올 수가 있고 대학로에 아주 뭐 환경이 좋습니다. 맛집도 굉장히 많고 바로 앞에 창경동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원래 학생들이 이제 점심 먹고 많이 또 창경동 가고 또 사진들도 찍고 이러고 그래서 되게 좋은 분위기의 곳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핵위학 영상 장치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고 이해를 했을 텐데 궁금한 것도 있을 거예요. 질문 해주세요. 질문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스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봤던 CP나 그런 거에 비해서 레졸루션이 좀 많이 낮은 것 같은데 그 정도로